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이 바로 그랬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한 후 친구 녀석의 간곡한 부탁으로 양복 원단 유통 사업을 함께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째였습니다. 거래처 사장들과의 술자리는 늘 무겁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날은 유독 달랐습니다. 2차로 이어진 곳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일렁이는 강남의 어느 고급 노래방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독한 양주 향과 매캐한 담배 연기가 뒤섞인 그 밀폐된 공간은 왠지 모를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지요. 술 기운이 적당히 올라 눈앞이 살짝 흐려질 때쯤 방문이 열리며 화사한 옷차림의 여성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제 옆자리로 다가와 살포시 앉는 여인의 실루엣을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짙은 화장과 세련된 옷차림 너머로 30년도 더 지난 유년 시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제 팔을 살포시 감싸 안는 그녀. 가슴이 사정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녀의 왼쪽 눈 밑에 선명하게 박힌 작은 미인점을 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시절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수줍게 웃던 첫사랑 수연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유흥의 공간에서, 그것도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와 다시 마주하게 된 걸까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방 안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뚫고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한 듯 직업적인 나긋나긋한 미소를 지으며 제 잔에 양주를 따랐습니다. 손끝이 살짝 스칠 때마다 찌릿한 전류가 온몸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내음과 옷자락 사이로 살짝살짝 드러나는 하얗고 매끄러운 살결은 여전히 제 마음을 거칠게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30대 못지않게 철저하게 관리된 그녀의 성숙한 몸매와 매혹적인 분위기는 어린 적의 순수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묘한 자극으로 다가왔지요. 어머,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그녀가 제 손을 지그시 잡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귀를 간지럽힐 때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애써 태어난 척 표정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과연 그녀에게 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지, 아니면 이 밤이 끝날 때까지 그저 낯선 손님으로 남아 그녀의 은밀한 서비스를 받아들여야 할지 엄청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중년의 중후함이 묻어나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붉은 조명을 받으며 묘한 눈빛을 흘리는 수연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롭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방 안의 음악은 더욱 고조되고 다른 일행들은 이미 흥에 취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직 수연이와 저 두 사람만의 공간처럼 느껴지는 그 구석 자리에서 저는 그녀의 허리를 살포시 감싸 안습니다.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부드러우면서도 탄력 있는 허리선이 손끝에 닿자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강렬한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는 붉게 칠해진 입술을 살짝 축이며 제 가슴팍으로 좀 더 바짝 몸을 밀착해 왔습니다. 이 밀폐된 방 안에서 과연 우리 두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세월을 거슬러 다시 만난 첫사랑과의 숨막히는 이 밤의 비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우입니다. 올해로 52이 되었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서 임원 진급을 눈앞에 두고 퇴직한
제법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현재는 친구와 함께 고유의 브랜드를 가진 고급 원단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꽤나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와 잘 닦인 수입 세단을 몰며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다니는 일상. 겉모습만 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이지요. 하지만 제 내면은 오랫동안 지독한 황무지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성격 차이와 교육 문제로 오랜 기간 반목하다가 5년 전에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유학 간 아이들은 1년에 겨우 한두 번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홀로 돌아와 불을 켤 때마다 밀려오는 공허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지갑을 채워줄 뿐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과 갈증까지 채워주지는 못하더군요. 매일 밤 서재에 앉아 독한 위스키를 마시며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는 것이 제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욱 단단하게 관리하려 애썼습니다. 매일 아침 피트니스 센터에서 땀을 흘리며 근육을 키웠고, 거울 속에 제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덕분에 또래들에 비해 훨씬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어쩌면 속이 텅 비어버린 제 자신을 감추기 위한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줄 곳 없는 중년의 삶이란 마치 구름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바람 한 번 세차게 불면 언제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청춘의 뜨거웠던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저 하루하루 의무감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사람들을 만날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슴 한구석, 아주 깊은 곳에 박혀서 지워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학교 시절 단발머리가 유난히 잘 어울렸던 아이 수연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었지만 그녀의 미소만큼은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비가 오던 날 우산이 없어 처마 밑에 같이 서 있을 때 수연이의 어깨에서 풍기던 아련한 비누 향기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 첫사랑의 기억이었습니다. 가끔 동창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시나 그녀의 이름이 있을까 뒤적여 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영 기억 속에서만 살아갈 줄 알았던 그녀가 이 화려하고도 타락한 도시의 밤거리 한복판에서 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를 다시 본 순간 오랫동안 굳어있던 제 심장이 찌릿하며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껍데기뿐이던 제 삶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나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공허함이 그녀의 등장과 동시에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뒤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만났지만 그녀를 향한 내 안의 오랜 갈망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붉은 불꽃을 피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자리로 다가와 묘한 콧노래를 부르며 탬버린을 흔드는 그녀 수연이의 모습을 가만히 훔쳐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녀는 중년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의 흔적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지요. 짙은 화장으로 가려두긴 했지만 피부는 여전히 촉촉하고 매끄러운 빛을 내고 있었고, 몸에 타이트하게 붙는 검은색 원피스는 그녀의 풍만하면서도 굴곡진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살짝 드러낸 네크라인 사이로 보이는 쇄골 라인은 깊고 매혹적이었으며,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근하게 드러나는 다리선은 남자의 본능을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유흥가에서 꽤나 베테랑인 듯 보였습니다.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제 예리한 눈은 그녀의 화려한 웃음 뒤에 숨겨진 짙은 그늘과 미세한 손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들 때마다 살짝 눈을 감으며 입술을 깨무는 버릇, 그리고 남자들의 짓궂은 농담에 억지로 웃어넘기며 잔을 비우는 모습에서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나중에 슬쩍 다른 동료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녀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었던 남편의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증발, 그리고 홀로 남겨진 채 남은 빚을 갚으며 아픈 아이를 키워내야 했던 모진 세월이 그녀를 이 거친 밤의 세계로 등을 떠밀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기억하던 순수했던 그 소녀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모진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퇴색되지 않은 그녀의 성숙한 여성미와 관능적인 매력은 제 마음을 더욱 거세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의 쓴맛을 모두 알아버린 중년 여인의 깊은 고독과 그러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밀폐된 방 안의 야릇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수연이가 부르는 애잔한 발라드 노랫소리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는데 조명에 반사되어 그녀의 긴 속눈썹 끝에 작은 이슬방울 같은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고 이 험한 곳에서 당장 데리고 나가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화장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눈물과 상처를 내가 모두 닦아주고 싶다는 남자의 뜨거운 보호 본능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성숙하고 촉촉한 매력은 이제 단순한 첫사랑의 추억을 넘어 제 인생 마지막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거대한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동행했던 일행들이 하나둘 만취해 자리를 뜨거나 다른 방으로 이동하면서 마침내 방 안에는 수연이와 저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끄럽던 기계 소리도 꺼지고 오직 방 안을 가득 채운 붉고 푸른 무빙라이트 조명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지요. 정적이 찾아오자 공기는 한층 더 무겁고 야릇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셨대? 우리 사장님 외로우시겠네. 수연이가 붉은 입술을 살짝 열며 요염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무릎 위로 슬며시 자신의 손을 얹어왔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약간은 축축한 그녀의 손길바닥이 닿는 순간 제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제 돌발적인 행동에 수연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연아. 제가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흔한 호칭 대신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너 혹시 나 기억 안 나니? 나 영도중학교 다녔던 박민호야.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방 안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의 큰 눈망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제 얼굴 구석구석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화장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잔인한 현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세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맞잡은 손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 그것도 이런 음지의 공간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마주하게 된 이 가혹한 운명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식간에 차오르는 눈물을 보며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밑바닥에서부터 묘한 소유욕 뜨거운 열망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은 가냘픈 옛 동창이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매혹적인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가슴팍이 거칠게 들썩일 때마다 제 안의 이성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휩싸여 제 손을 뿌리치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목을 단단하게 움켜쥐고 내 쪽으로 거칠게 당겼습니다. 중심을 잃은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제 넓은 가슴으로 툭 하고 안겨왔습니다. 그녀의 은밀하고 달콤한 살냄새가 코끝을 진하게 찌르자 뇌리 속의 모든 회로가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밀착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촉촉한 눈망울이 제 입술을 향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녀의 붉고 탐스러운 입술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끌림이 우리 두 사람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 안긴 수연이는 처음에는 거부하듯 제 어깨를 가볍게 밀어냈지만 이내 힘이 빠진 듯 제 품에 스르륵 기댔습니다. 민우야, 왜 하필 너야? 왜 이런 모습으로? 그녀의 가냘픈 목소리가 제 가슴팍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제 얇은 셔츠를 적시며 살갗으로 스며들 때 그 뜨거운 감촉이 제 심장을 강하게 관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턱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잔인할 정도로 관능적이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젖어 있는 그녀의 눈동자와 미세하게 떨리는 붉은 입술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도덕적인 잣대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의 입술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마주 닿는 순간 뇌리 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촉촉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그녀도 이내 내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으며 거칠게 매달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서로에 대한 갈망이 단 한 번의 깊은 맞춤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밀폐된 노래방 안 어두운 구석 소파 위에서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고 가빠졌습니다. 제 단단한 손길이 그녀의 매끄러운 등 줄기를 따라 흘러내렸고 그녀는 신음 같은 한숨을 내쉬며 제 가슴을 더 세차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탄력 있고 부드러운 살결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제 안의 중년의 혈기가 무섭게 솟구쳤습니다. 수연이의 몸은 마치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돼지가 단비를 머금듯 제 격정적인 손길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방 외부의 복도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저희 방문을 벌컥 열려는 듯한 손잡이 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이, 박 부장. 안에 있어? 문 밖에서 저를 찾는 거래처 사장의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저와 수연이는 번개라도 맞은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뗐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거세게 날뛰었습니다. 만약 이 커튼이 쳐진 작은 유리창 너머로 우리의 모습이 들통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파멸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연이를 제 등 뒤로 숨기고 헝클어진 옷가지를 추스르며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화장실 가려고요. 금방 나갑니다.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다행히 술에 취한 상대방은 눈치채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멀어졌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고 방 안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우리 두 사람만의 긴장감이 터질 듯이 감돌았습니다. 수연이는 엉망이 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열기와 방금 마주한 파멸의 공포가 뒤섞여 방 안의 공기는 질식할 것처럼 희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이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고 저 역시 어찌어찌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넓고 차가운 침대에 홀로 누웠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밀폐된 방 안의 야릇한 붉은 조명과
제 품에 안겼던 수연이의 뜨겁고 부드러운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그녀의 매끄러운 살결의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았고, 코끝에는 그녀의 진한 향수 내음과 달콤한 살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제 나이 52에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한 여인에게 이토록 지독하게 집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성숙한 육체를 탐하고 싶다는 거친 욕망이 내면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침대 위에서 몇 번을 뒤척여도 달아오른 몸과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와 위스키를 유리잔 가득 따랐습니다.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독한 술도 가슴속의 이 뜨거운 갈증을 해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다른 거친 남자들의 술잔을 따르며 웃음파리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질투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조각이자 지금 이 순간 나를 가장 완벽하게 자극하는 관능적인 여인에 대한 독점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착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한복판에서 저는 담배를 연이어 피워대며 그녀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촉촉하게 젖어있던 그 눈망울, 제 목을 감싸 안던 그 부드럽고 가녀린 팔뚝, 그리고 제 가슴을 세차게 압박하던 그녀의 풍만한 가슴의 감촉까지. 중년의 나이에 찾아온 이 지독한 열병은 치료약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늦게 찾아온 불꽃이기에 더 무섭고 맹렬하게 재온 삶을 태워버릴 기세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업무 서류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수연이의 목소리를 떠올렸지요.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며 어디 아프신 곳이 있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애써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눈에 띄게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내 안에 단단했던 벽들이 그녀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다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갈증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그녀를 내 품에 온전히 가두어야만 한다는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틀 만에 다시 그 유흥가를 찾았습니다. 이성이 만류했지만 욕망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 가게의 마담에게 거액의 팁을 건네며 수연이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담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몇 시간 후 저는 유흥가 뒤편의 한적하고 조용한 카페룸에서 수연이를 다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수연이는 노래방에서의 화려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장도 옅어졌고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의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히려 그 수수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숙한 여인의 우아함과 숨길 수 없는 관능적인 실루엣은 제 심장을 더욱 세차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차가운 찻잔만 만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수연이었습니다. 민우야, 다신 안 봤으면 좋겠어. 내 이런 비참한 바닥까지 너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앞으로 바짝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연아, 난 내 과거도 지금 내 상황도 아무 상관없어. 내가 널 도울게. 그 험한 곳에서 당장 나오게 해줄게. 제 진심 어린 외침에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뭔데 날 도와? 동정하는 거야? 아니면 하룻밤 즐길 상대로 내가 만만해 보여서 그래? 그녀의 아픈 독설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정 아니야. 난 지금 진심으로 널 원해.
내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저는 그녀의 손을 이끌어 제 단단한 가슴팍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여기 뛰어대는 심장 소리가 안 들리니? 널 본 순간부터 난 한숨도 잘 수 없었어. 제 뜨거운 고백에 수연이의 눈에서 결국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인생 최대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서로를 모른 척 돌아서서 각자의 비참하고 공허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손가락질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뜨거운 불길 속으로 함께 뛰어들 것인가. 룸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야릇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울고 있는 수연이의 얼굴이 너무나도 촉촉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제 손가락 끝이 그녀의 붉은 입술에 닿자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수줍은 몸짓은 그녀 역시 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무언의 대답이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마주한 이 위험하고도 달콤한 운명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완전히 마음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이는 그 거친 밤거리의 일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무거운 빚을 모두 정리해 주었고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나이에 첫사랑에 눈이 멀어 무모한 짓을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연이는 오직 나만을 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녘, 제가 그녀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수연이는 언제나 화사하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줍니다. 짙은 화장과 유흥가의 거친 옷차림을 벗어던진 그녀는 오직 저만을 위해 가장 세련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매일 제 사랑을 받아서인지 더욱 촉촉하고 윤기가 흘렀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깊은 신뢰와 은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제 몸을 단단하게 가꾸었고 사업을 번창시켰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은 철저한 비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오직 우리 둘만의 은밀하고도 뜨거운 세상이지요. 거실의 은은한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고급 와인을 나눠 마시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중년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의 대화는 부드러우면서도 깊이가 있었고 서로를 향한 손길은 청춘의 그것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격정적이었습니다. 와인잔을 내려놓고 제가 그녀를 침실로 안아 올릴 때 수연이는 제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기분 좋은 한숨을 내쉽니다. 침대 위에서 펼쳐지는 우리 둘만의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축제보다도 뜨겁고 강렬합니다. 제 다부진 체격과 그녀의 굴곡진 몸매가 어둠 속에서 하나로 얽힐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뼈저리게 확인하곤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독은 이 뜨거운 새벽의 열기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비록 양지의 세상에서 떳떳하게 손을 잡고 걷지는 못할지라도 이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로서 우리의 중년은 그 어떤 청춘보다도 아름답고 붉게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제 품에 안겨 곤히 잠든 수연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저는 이 은밀한 행복을 영원히 지켜내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니다.